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318회 의정부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 후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 가름을 하고 바로 부서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부서별 바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2년 5월 31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현황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결산 세부 현황은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 보고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의 경우 집행 비율은 일반 회계 86.2%, 특별회계 76.3%, 전체적인 집행률은 82.2%로 전년도 대비 일반 회계 84.5%, 특별회계 56.4%, 전체 72%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10.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우리 위원회 소관 2월액은 798억 2,76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7%로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358억 9,0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 감소하였으나 예산 편성 사업 중 10% 이상 불용액은 138건 113억 5,752만 원이고 전액 불용액은 7건으로서 2억 9,226만 원입니다. 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로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각 부서에서는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2월 또는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 디자인 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미자 도시 디자인 담당관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최민백 행정 디자인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민백 행정 디자인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담당관 행정디자인팀장 최민백입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 담당관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202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2021 회계년도 총 세출 예산 현액은 6,750만 원이며 지출액은 5,249만 9,5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00만 5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의 예산 헌액은 6,75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49만 9,500원, 집행잔액은 1,500만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골 2동 자감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조현입니다. 팀장님이시죠? 예, 팀장님. 그 도시 디자인 담당관이 처음 언제 지금 이 과가 생긴 거죠? 저희가 올해 9월 19일자 9월 신설 19일자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을 보니까 1,646만 원 금액이 지금 편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 이제 건축 디자인과에 편성되어 있던 내역이 저희 해당 이월된 업무가- 건가요? 예, 그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5,200만 원 지금 예산 성립후 증가한 금액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그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2020년도에 세워져 있던 게 이제 명시이월되면서 명시이월된 21년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럼 사고 이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아마 명시이월이라서 이제 의회 3회 그 마무리 추경 때 같이 명시이월로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 후에 이제 명시이월된 상황. 그런데 명시이월 됐던 금액이 또 잔액이 또 나왔습니다. 1,500원이요. 이거는 이게- 지금 집행될 수 있는 집행 그 항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게 그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저희가-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면은- 예. 5,2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용역 가업 내용이나 이런 게 이제 종결된 게 이후에 그 최종 준공까지 치르고 나서 남은 잔액이 1,500만 원인데요. 이제 이게 명시이월된 내용들은 삭감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는. 예. 그런 그러면은 상황입니다. 요거는 다시 정리하면 연구 용역비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 디자인 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네, 자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의 현액은 19억 9,947만 6천 원으로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39억 1,785만 8,070원으로 일반 회계는 419억 1,838만 270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9,94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419억 1,838만 270원에 대하여 지출액 387억 803만 2,790원, 2월액 23억 5,023만 9,230원, 보조금 반납금 6억 1,549만 84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4,461만 9,2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9억 9,947만 6천 원에 대하여 20억 2,554만 751원을 징수 결정하여 20억 2,174만 6,351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79만 4,4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9억 9,947만 6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 15억 424만 1,665원이고 2월액은 181만 6,3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341만 5,995원입니다. 다음은 55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건축과 소관, 5개 광고 발전 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9,460만 3,600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 4억 4,072만 3,320원, 당해년도 사용액 3억 1,815만 7,940원이며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716만 8,980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채권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는 주택과 소관, 기타 채권으로 전년도 말과 변동 없이 514만 6,1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정책과 소관, 5개 지구 특별회계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9,284만 2,630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9,184만 2,6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 회계년도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분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곳 도시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진호 의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좀 총체적인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이거 받아보고 느끼는 점은 참 이렇게 친절한 결산서가 있어서 저희 시가 더욱더 조금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별 집행 잔액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 있어서 상세하게 써 주셔서 저희가 또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제가 조금 요구드리고 싶은 것,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설명서에 보다 더 친절한 설명을 위해서 그 집행률 퍼센트도 저 항목에 좀 포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산이라는 게 사실 뭐 한 해의 살림살이를 되돌아보면서 또 필요 없는 예산들은 또 과감하게 삭제하고 또 그만큼의 볼륨을 시민들이 더 필요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본 예산이 지금 49억이죠? 49억 8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021년도 물론 코로나긴 했는데 항목을 보면은 지하도 상가 그 관리에 그 집행잔액이 3,200만 원 정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지금 그 지출이 못됐던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는 저기 2021년도 4월 30일자로 이제 그 저기 부서가 변경돼서 기업경제과로 넘어갔거든요. 업무가 넘어갔는데 요 사항은 이제 저희가 당초 예산액에서 사업하고 다 지출하고 난 잔액 집행 잔액 중에 또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각종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이런 거를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사용하지 않은 거를 정산을 좀 하다 보니까 집행 그 이제 입찰본 낙찰 차액하고 그 정산해서 좀 남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큰데요. 향후에는 매번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발생했는데 요거는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금액은 이후에 또 정산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명시율로 넘어가는 겁니까? 요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 예. 사업이 끝나버리면서 정산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차후에는 좀 더 명확하게 좀 기획, 물론 이제 기획이라는 게 뭐 예산을 짜더라도 남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오차 범위를 좀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울러서 알겠습니다. 제가 요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지하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모자르면 모자랐지 이게 남아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의아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이제 필요한 곳에 더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1년간 살림살이 고생하셨고요. 제가 그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지난번 이제 본예산 심의할 때의 일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저희가 이제 모든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본예산 심의를 보면서 너무 도시주택국 또 교통안전국 모든 부서들이 예산이 너무 이제 흔히 말하면 공격적인 적극적인 예산이 좀 전무했었어요. 지난 회기가. 그래서 그냥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도의 예산들만 올라왔어서 그게 좀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이 그냥 마무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예산 반영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림살이를 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도시주택국의 뭐 지금 도시정책과 순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 성과 계획이나 그 후에 보고가 좀 미약하다는 그런 그 개선 지적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결산에는 우리 뭐 새로운 스마트 도시를 향하는 우리 의정부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도시주택국에서 더 지금보다 조금 적극적인 어떤 성과 지표를
계획하고 그에 걸맞는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그 예산 성립을 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네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13쪽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부탁드렸던 사항이 뭐냐면 추경 예산의 감액을 조치하고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의 총 삭감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추경에서 이제 삭감을 쭉 했던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예산 잔액이 남은 거, 불용액이라든지 뭐 사고 이월이라든지 뭐 등등 뚝 따져서 지금 총 잔액이 남은 게 얼마가 되는지요? 추경에 삭감한 거는 그 1회 추경에는 33억 정도 되고요. 예. 3회에는 1,65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 현액을 쭉 집행해가지고 네. 이제 사업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것들은 저 한 9억 정도는 이제 2월을 했고요. 예. 명시효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한 4,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 때 33억을 삭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탁한 대로 예산을 세웠더라도 잘못된 거는 추경에 삭감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예. 지금 삭감이 잘 되어 있어서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또 하나 부탁은 1차 추경에 바로 예산을 세우고 바로 1차 추경에 33억이라는 것을 삭감하는 거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비전으로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예산을 적절한데 의정부 시 같이 예산이 없는 곳에 각 부서에 나누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충일 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조현입니다. 네네네. 지금 이 항목을 보면 이 예산이 총 주택가가 이건 29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29억. 예. 290억. 예, 290억. 예. 근데 지금 항목에서 저소득층 주민보험이 자립 기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네네. 집행 잔액이 한 1,800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뭐 그 세부 항목을 보니까 생활보장이랑 주거 이제 급여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 예산은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국비가 90%고 이제 도비가 7%고 시비가 3%인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초 이제 중앙부처인 국토부에서 이제 주거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추계를 이제 이렇게 저소득층 추계를 하거든요. 이제 추계를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몇 년치를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얼마큼 늘어나는 몇 프로 늘어나는 그 기준을 갖고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시군에 내려주면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제 그 내시된 금액을 갖고 매칭별 아까 말씀드린 3% 범위 내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추계로 내려준 이제 그 가거스 지원 가거스하고 저희들이 이제
12월 말에 이제 정상 가구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차가 지금 이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지금 그 남아 있는 그 차입 부분은 내년으로 2월이 되는 겁니까? 명시일로 되는 아닙니다. 건가요? 이거는 이거 이제 전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반환금으로 이제 다시 반환되는 반환하고요. 겁니다. 불용액이 되는 내년도- 거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물론 이제 국비 예산 뭐 국토비 예산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 과장님이 하셨는데 좀 더 이거를 좀 기획을 좀 명확하게 해서 좀 필요한 이게 이제 항목이 소득층 주민 보험이 자립 기반이거든요. 네네. 그럼 좀 더 활성화된 그 주변에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거의 6억 정도의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은 향후에는 좀 더 그 의정부 시의 어떤 그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네네네. 예,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도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뭐 조사를 좀 면밀히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취소될 수 있는 방안을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급박했나요? 부족했나요? 이런 그 조사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네네. 그 관심을 가지고 네네. 특히 이제 이런 그 주거 그 상권 활성화 뭐 이건 주택가긴 하지만요. 그 상권 활성화나 또는 이제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들여다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좀 살림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네네. 어쩔 수 없이 보존 사업이 오기는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몫이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있고 주택가에 보니까 별 특별한 예산이 네네네. 쓰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참 적었는데 네. 특별히 이제 공동주택 네네. 사업에는 관심을 가지고 네네네. 예산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확보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본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네네. 반영을 못할 경우에는 왜 못하는지를 소통을 하면 네네. 주민들이 질문해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입장과 처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 지금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부분들 네네. 그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네. 하여튼 가능한 한 이제 추가 증액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그 결과가 결정되면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용만 건축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봉 건축행정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현입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과장님 지금 건축민원 행정 지원 그 항목을 보시면은요, 지금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8,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거기 또 세부 항목을 원활한 건축 행정 지원, 건축사 관리 업무 지원, 위법행위 행정 조치 및 행정 지원,
건축물 화재 안전서 뭐 이런 이제 세 항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금액이 그 집행자에게 많이 남아 있는 지금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물 안전관리 및 디자인 정책 운영에 있어서요? 요거는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5,400 정도 이게 큰 게 남았고요. 나머지는 뭐 소소하게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이제 노 단독주택 사업 요거 지원 철회된 게 있어갖고 그게 71만 원 정도 뭐 그런 수준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건축물 안전관리 및 디자인 정책 그 운영을 보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집행자에게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좀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이유를 먼저 한번 제가 듣고 싶거든요. 1억이요? 예, 제가 예, 네, 우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항상 그 매년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건축주가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대로 수립이 됐는지 저희가 위탁 검토 의뢰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물 준공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건축사 관리 업무 지원 해가지고 5,400만 원이 이게 이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이 예측했던 것만큼 빨리 준공이 안 돼서 이게 많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 원인을 그 네. 경기 침체와 연동시켜서 봐야 되는 걸로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러면은 향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추계를 할 때 최소한 이렇게 불용의 집행이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 이런 걸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뭐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요거를 좀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코로나 전후 포스트 그 코로나 전후로 해서 향후 한 4년 전 그 대비 한번 그 건축물 지금 준공 예, 소스, 항목들을 한번 다시 한번 그 자료로 허가 대비 준공 예측했는데 그거 좀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보고 이후에 이제 향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네네.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게 한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기본경비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이제 같이 합류가 돼가지고 처음에 1차 추경에 이제 8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근데 2차 추경에는 40만 원을 삭감했고 남은 거는 158만 원, 158만 2,680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회계 운영을 잘한 걸까라는 질문을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설명자료 23쪽의 맨 밑에 보면 기본 경비 건축 디자인과 하고 가로해서 지금 800만 원이 이제 감사하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40만 원이 삭감을 했어요. 근데 400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잔액은 158만 2,680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본 경비라는 거는 그렇게 유동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회계를 왜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 자료가 설명이 저기 하면 나중에 추후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숙 스마트 도시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자 스마트 정책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사실 스마트 도시가가 신설과여서 결산에서 이번에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행정감사라든지 등등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스마트 도시가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은 의원님들, 저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있으시다는 것은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 결산쯤에는 스마트 도시가가 당연히 그 내년 한 해에 준비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특히 결산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어떤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공모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들을 하는 것도 스마트 도시가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산을 살펴보면서 집행 잔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도비라든지 국비 따가지고 하는 매칭 사업에서 그만큼 잘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들이 매칭 사업들이 향후에도 스마트 도시가에 많을 걸로 사료가 되어서 보조금 반납금도 가장 적게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스마트 도시가가 정말 필요한 까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현입니다. 과장님, 그 스마트 도시가가 지금 1년 본 예산이 159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스마트 도시 구축 사업에서 그 여성 안심 귀갓길 안심 시스템 구축 그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 썼던 금액이? 안심벨 예산으로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 그게 7천만 원이 지금 2021년도에 그 설치됐던 곳이 지금 어떻게 의정부 어느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된 거죠? 전역에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지역만 사업이 시행이 된 건가요? 네, 의정부시 여성 친화도시 조례 제16조의 여성 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위치 선정은 의정부 경찰서에서 안심구역 1개소 그리고 안심길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네. 지역에 그럼 지금 제가 질의드린 지금 취지가 뭐냐면 아직 그 전체적으로 다 지금 사업이 시행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부 지역만 지금 여성 안심 그 비상베이를 설치한 거 맞나요? 안심길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되는 곳에서는 다 구역이 설치된 곳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그럼 해서 지금 시행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용역까지.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더 놀라운 일인데 아직도 지금 의정부 관내에는 그 여성들이 다니기 불편한 어두운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용역뿐만 아니라 한번 현장 실사를 받거나 아니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뀌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안심구역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그 안심구역이 넘어와서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더 아니 그걸 연밀히 여가부가 검토하도록 의정부의 하겠습니다. 관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면밀히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경찰서뿐만 아니라 경찰서도 이제 순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행정부서에다만 위탁해서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현실화된 그 여성 귀갓길 그 안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만약 여기서 내려오니까 그 내려온 오더대로 우리가 설치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오히려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에도 협조를 하는 게 그 모양새가 맞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CCTV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여성 귀갓길 특히 이제 범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범죄는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의 트라우마의 치료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요. 특히 여성의 범죄는 이게 결국은 성범죄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범죄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더 우리 기반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의정부 관내에 보면 아파트 단지보다는 그 주택 밀집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각 그 권역별로 해서 아마 주민 동장분들, 센터장 동장분들이 아마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필요한 곳에 그 LED 등의 어떤 그 경관등을 좀 더 밝게 하고, 그리고 비상벨들을 곳곳에 설치해서 그 여성뿐만 아니라 이런 그 아동, 청소년들 등등등 해서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이 최소한 이런 범죄에서는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CCTV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도 하고 예. CCTV 있는 곳에 안심벨 설치 사업도 해서 지속적으로 예. 그뿐만 아니라 그 야간 그 등도 같이 LED 등도 해서 그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 비상벨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밝게 도시를 좀 밝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범죄가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시를 특히 이제 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밝게 해서 그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좀 이런 부분들 의정부시에는 이런 그 여성 안심 기각길이 완편될 수 있다라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우리 그 여성 안심길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스마트 IoT라든지 또 CCTV가 안전생활에 굉장히 기여하는 면이 많은데 여기 잔액에 보니까 요금 통신 요금이 잔액이 나왔어요. 아, 네, 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통신 요금은 얼마를 계획했는데 얼마를 쓰고 지금 여기 남은 게 180만 7,640원이거든요. 그래서 통신 요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주무관이 계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할 수 없으면 지금 궁금해서 이럴 경우에는 요금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지금 18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통신 요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차후에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맨 위에 보면 스마트 도시가의 삭감을 그 3회 추경에 2회 추경에는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3회 추경에 또 삭감을 했거든요. 4,951만 3천 원. 그리고 잔액은 5,007만 4,840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회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걸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한 가지씩 제가 꼭지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고 바로 3회 추경에 거의 뭐 1억이었다가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잔액은 또 5천만 원 남고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그 스마트 게이트 설치 사업이 있었는데 네. 그 전에 예산 2022년 예산으로 저희가 그 시비 자체로 게이트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비 사업을 우리가 하는 거점도시 리버사이드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네. 금액은 삭감하고 네.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지금 이제 설명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잘 안 가나 더 자세한 네, 전문적인 사항은- 분들이 네. 잘 사용을 했으리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회계를 들여다봤을 때는 1억 1,000을 추경의 예산을 잡고 3억 추경에 4억 4,900만 원 뭐 얼마를 삭감하고 잔액을 5천만 원 남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들은 서로가 이거 예산이라는 거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제가 늘 부탁드린 것 같아요. 왜 집행자랑이 남았는지, 왜 추경이 세웠는지를 간단하게만 써주면 아까 같이 통신요금과 같은 거 써주니까 아 통신요금이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일까 이러면서 이제 좀 더 서로가 알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팀장님 아주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이번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더 나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스마트 도시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지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추가 드리겠습니다. 그 교통 그 기획과 관련된 과목을 보면은요, 그 집행 지금 잔액이 3,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이제 세부 항목으로 교통 행정 개선과 교통 시설물 유지 보수 금액으로 교통 행정 개선에는 한 3,8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시설물 유지 보수에는 17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뭐 보수가 거의 사용된 것 같아요. 금액이 뭐 남아 많지는 않은데, 지금 행정 개선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1억 이 정도까지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이유가 지금 있습니까? 네. 예. 그 사업은 진흥형 교통체계 지방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연도에서는 명시유월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시이월 예산은 감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그 명시일로 그 넘어온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넘어온 금액을 또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은요? 명시이월 그렇죠. 예, 명시이월을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자꾸만 그 금액을 명시월된 금액을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자꾸만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거는 좀 본질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 사업을 예. 하게 되면 예. 사업 용역에 대한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당시 당해년도에 사용 못하면 그 다음 연도로 명시효를 합니다. 명시효 예산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번 명시효를 그 다음에 또 넘길 때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집행 잔액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에 대한 그 진흥형 교통체계 지방 기본 수립 용역 집행 잔액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추경이라든가 이런 삭감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세부 자료.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 더 부탁은 명시이월을 당연히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월시키는 이런 게 사례가 참 많은데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잘 처리를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계산을 할 때 아예 인연을 잡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정화자 스마트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스마트 도시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 정보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섭 도시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그 좀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시농업과가 이제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결산서는 이제 작년까지 활동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조시구 주택국에서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랑 이제 뭐 2월금 다 빼고 해서 집행 잔액이 한 5억 4천 정도 이제 남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억 4천이 도시농업과의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 잔액을 이제 줄이는 것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신경을 쓰겠지만 5억 4천 중에서 3억 4천이 하나의 과에서 이제 그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좀 특별한 어떤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뭐 우리 총 예산에서 3억 4천 정도는 뭐 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뭐 한 2, 3년 전부터 저희가 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잖아요. 의정부는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페널티를 이제 매겨서 2월 금액이 너무 많고 불용액이 너무 많고 그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큰 단체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해서 하위 몇 %에는 현재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정부 들어서면서 긴축 정책을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저희랑 비슷한 인구 규모를 보이고 있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세게 이제 들어와서 13억이 감액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저희가 또 재정 여력도 크게 좋은 지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을 좀 국장님께서 국에서부터 먼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위로 올라가면서 그게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각별한 신경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예산을 촘촘히 잘 챙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제 돈을 잘 쓰셨네요. 집행잔액이 뭐 지금 아마 찾아봐도 뭐 기본적인 경비 남은 거 빼놓고는 거의 다 쓰셨네요. 예. 예. 추경 예산에서 예산 삭감하고 조정 잘 하셔서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연도에 예산 받기 힘드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잘 쓰시면? 필요한 거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냐면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잔액 남은 것도 그렇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알차게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서 뭐냐면 빠질 거 다 빠지게끔 해서 다른 데서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쓰실 수 있게끔 해주셨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제 내년에 예산 삭감 안 되게 잘하세요. 예. 예, 김태현 의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1차 그 2021년도 결산 심의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민과 밀접한 부분에서 굉장히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활 밀착형, 아까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상가 관련된 상권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제 행정 관련된 부분에서 금액이 남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분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활 밀착형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반납이 된다. 그러니까 회계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숫자의 어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소한 필요한 곳에서는 그 적절하게 시기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2022년도 이제 본 예산 편성과 함께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과감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울러 고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이 지금 그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한 16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있는 그 시민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국장 개발부담금 부과로 예. 해서 저희가 예. 그 재산적 용역을 합니다. 그거하고 이제 그 종료 시점 지가를 갖다 하는데 건수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좀 사용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게 뭐냐면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은 개발 분야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산적 평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업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건수가 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업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예. 990제곱미터 이상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의 지가하고 종료 시점 지가 산정을 해가지고 25%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걸 사업자가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게 맞는지를 재산정 용역을 보내네요. 근데 그런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죠. 사업이 저희가. 줄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경기 침체와 건수가. 아울러서 연동시켜야 된다는 부분으로 쉽게 시민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CCTV 동영상 된 게 한 2년인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비공개로 뭐 집행부와 시의회만 하지만 이제는 시민분들이 깨어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아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거를 아는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시민분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용어로 하셔서 좀 더 이해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과장님 그 토지 이용 및 그 지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500만 원, 이게 좀 크게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비율로 보면 이것도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 부분은요. 그 세부 항목이 보니까 예. 개별 공시지가 조사, 개별 부담금 부과,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뭐 요 정도 이제 항목이 있는데 다른 거는 뭐 3만 원, 4천 원, 뭐 6만 원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개발 부담금 비용 산조 검토 여기서 남은 돈입니다. 500만 원이.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뭐 금액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개별 부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시네요. 예, 개별 예, 부담금 예, 예, 부분에 예.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로 연동됐던 부분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좀 더 그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김동희 시장님 어저께 캐치프레이즈 보니까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라는 그런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시정 활동을 계시는데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토지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이제 그 우리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좀 많은 행정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다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림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 비교적 추경에서 삭감할 부분은 또 반납할 부분은 반납을 하고 또 설명 자료도 잘 쓰셔가지고 질문할 사항이 없도록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가져오셔서 감사한데 28쪽에 보면 지적 제조사 사업 운영이 이제 거기에 5개 T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1회 추경에 이제 삭감을 했어요. 1회 추경에 3억 3천 뭐 24만 원인가 삭감을 했는데 2회 추경이 예산을 다시 또 세웠어요. 그랬는데 3회 추경이 또 삭감을 했어요. 요게 이제 지금 전반적인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요게 이제 예시가 하나 이제 걸려서 그런데 반납한 거는 뭐냐면 보조금 사업인 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이 그 추경에 삭감했다 세우는 이유는요. 네. 저희가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 증감이 생깁니다. 네. 그 부분을 미리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공시지가에 보통 한 1.8배 정도 제가 예산을 세우는데요. 네. 면적 증감이 생기면 그 부분을 갖다가 감정 평가위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 평가가 한 금액하고 우리가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사업지구가 지금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시행하고 있는 게. 네. 거기서 좀 그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우는 1.8배 공식에 좀 세운 거하고 네. 감정 평가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 추경에 뭐 다시 삭감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는 저희가 이제 그 국비로 보조해도 측량 비용입니다. 그게 그 제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 측량을 의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차익입니다. 그거는. 네, 여기 보니까 측량비 및 잔액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해가 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0.8%를 계산해서 한다 이런 건 제가 이제 알고 있지만 지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1회 추경은 언제였고 2회 추경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있었던 상황인데 예산에서 넣었다가 뺐다가 이거 맞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1회 추경이 언제였어요? 1회 추경이 저희가 사업지구가요. 네. 제조사 사업지구가 한 개 지구라면은 이제 저희가 뭐 모르겠는데 사업지구가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지구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세웠다가 면적 증감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이 차이가 나면은 저희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구가 또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차익이 나오면은 또 요구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추경으로. 과장님 이해는 가나요? 예.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올해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때로는 보고 안 해주고 하는 일도 있지만 지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하고 거리가 많이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주 예산을 알뜰히 쓰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언제 1회 추경에 본 계획은 어땠고 처음에 이제 토지 그 제조사하는 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거를 언제 어떻게 세웠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서 예산을 그래서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계획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회 추경이 다시 지금 또 반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에 이게 어떤 차질이 있나 왜 예산이 잘 움직였다는 거는 계획하고의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의 연관성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 연관 계획과 이 용도에 사용하는 경비와 그 다음에 왜 반납했는지 또 왜 다시 예산을 세웠는지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